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궁금하신 부분 많으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들 최대한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까지도 양대 지수는 상승세 시간 보이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인데요. 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이 오후 시간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 건설, 전력 설비 묶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쪽 먼저 조명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원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 오후까지도 강합니다.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지금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미국장에서 강해서 오늘 원전주가 움직인다라는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광 효과로 오늘 원전이 또 한 번 연속성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신정부 역시 원전에 대해서 플러스 조금 더 정책 지원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오늘 새로 겹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상단이 열린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성격으로 오늘 오전부터 쭉 원전주가 강하다라고 보면 될지 분석 먼저 들려주세요. 네, 뉴스는 됐고요. 뉴스는 네. 아니다. 예.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배 아파 죽겠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갈까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일 테죠. 네. 그러니까 조금 주춤했을 때도 항상 뉴스가 보강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대표 주자. 뭐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요즘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한 주자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제는 5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사고 싶어 하실 거죠.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일단 뭐 내용들만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일단 그래도 뭐 계속 이해가 보강되는 측면들. 그리고 또 아마존이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죠.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기서 탈레인 에너지라는 회사랑 이제 또 SMR로 또 무탄소 원자력 발전을 2042년까지 한다라는 쪽들이 이제 하나가 얘기가 됐었고, 게다가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오클로가 또 이제 SMR 또 공급한다라는 쪽에 대한 아직 정식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오클로는 정확하게는 저희 한수원과 MOU가 네. 체결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이런 쪽들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체코 총리랑 통화를 하셨는데, 네. 예, 통화를 하셨는데 체코 원전 2기 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몇 기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러면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어는 좀 빼주시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좋으니까 얘기는 안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차입금이 얼마인지 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전혀 이런 것들 시장에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차입금이 거의 6조 7천억까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늘립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수주 잔고는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겠죠. 네. 근데 그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끌어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는 나중에 가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수주가 충분히 나와서 그것까지 계속 커버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쪽의 흐름들은 저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정받을 때 되게 되면.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는 하시고, 주가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원자력 중심으로는 뭐, 쉴만 하면은 계속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시장의 대세가 이쪽이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 보시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저희가 단순하게 원자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네네. 가스터빈 쪽에서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장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LNG 쪽과 원자력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봉의 사실한 얘기. 그러니까 음봉도 뭐 요만한 음봉 말고요. 네. 가다가 보면 이제 한번 좀 출렁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원전은 담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는 걸까요? 그런 때서 하루 이틀 쉬게 되면 또 무슨 뉴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갭 내오고 위쪽으로 팡 떠 있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그냥 오늘은 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조금 보게 되면 이제 약간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자력 관련된 기자재 쪽들, 부품 쪽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 있는 쪽들, 뭐 대표적인 게 또 너무 오르긴 했지만 태움 같은 거죠. 오늘도 많이 올라요. 네. 이것도 작년에 캐나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캐나다의 SMR 쪽에서 공급받았다라는 이력들이 있고 거기서 지금 성과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살아남은 단조회사. 얼마나 그동안에 조선 쪽 업황 어렵다 보니까 단조롭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또 발견되는 새로운 종목들도 좀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타이밍은 좀 조절해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조절은 필요하나 그래도 계속 시장에서 주목은 받을 것 같다라는 힌트도 함께 주셨습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전 잘 가는 것도 궁금하고 에너지 쪽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러면서 교집합 사이에 있는 전력 설비까지 같이 움직임이 오늘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에너지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의견을 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로 띄어낸 원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전력 설비가 엮인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는 구간인지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뭐 단순하게 차트로만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에너지 쪽에서도 신재생 안에서도 사실 이제 풍력이나 이쪽에서 풍력 쪽은 좀 중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맞아요. 풍력은. 네, 원전은 역시나 좀 계속 끌고 갈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오클로나 SMR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전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원전 주식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좋지만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일부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소위 말하는 숏스퀴즈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아하. 우리가 2023년에 여름에 겪었던 이때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급적으로 공매도를 이제 급하게 걷어들이면서 나오는 급등들이 지금 방산주와 원전 주식들 일부 종목들에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 외의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첨언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다른 주식들이 안 갈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게 되면 지금 주도주들이 쉬어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섹터들도 사실 오늘은 또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는 일단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ABCDF의 E가 에너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라는 내러티브와 그리고 대외적인 글로벌 모멘텀 그리고 이제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예전처럼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더해져서 지금 원전 주식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음봉에서 사서 그게 바로 반등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뭐 신고가 주식은 물 각오로 사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내일 사실 올릴지 내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뭐 기술적 분석하면서 분봉해서 보면서 뭐 세부 타임을 좀 잡아가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간밤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트는 또 다 어그러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가는 주식들 지금 수급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주식들을 보면 일단은 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드고요. 예. 뭐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자체 뭐눈 감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섹터에서 순환매를 기다려 봐야겠죠. 그러면은 순환매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원전에서 한 달이 걸러서 건설도 같이 좀 팀장님 봐주세요.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건설 같은 경우는 SMR 이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전 쪽으로도 몰려서 오르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뭐 저평가다 아니면은 공공주택 효과다 뭐 아니면 지수 편입으로 인한 수급 기대감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거든요. 건설을 또 놓고 본다면 여기에는 아직도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할 재료로는 무엇을 보면 되는지 원전 맞는지 네, 뭐 지금은 현대건설이 이래저래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이슈도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테마인 대북 관련 테마로도 당연히 얽힐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현재 주식입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항상 쌌었죠. 쌌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 뭐 계속 이제 상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종목별로 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락이 나올 때 종목이나 섹터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좀 급등하면 좀 순환매 차원으로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조선도 그랬고, 조선 오늘 오르지만 조선 또 지난주에는 또 쉬는 구간이 있었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였고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종목이나 섹터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뭐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눌림목에 공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신고가 갈 때 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역시 네. 지금 눈 꼭 감고라도 원전에 대해서는 네. 가지고 가야 된다로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까요?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앞서 설명이 좀 나오면서 기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마침 나왔는데요. 조선 방산도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굵직한 이야기들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조선 방산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꺾이나 싶기도 했는데 주도력을 쉽게 놓질 않습니다. 자, 이제 협상이 관세 관련해서 진행이 또 되면서 이게 시장에 영향력을 좀 펼치게 될 텐데요. 궁금합니다. 조선 문제 포커스 맞춰보면서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또 갑니다. 이러니까 높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기가 높은 건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만 놓고 본다면 관세 협상과 연관 지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대표님 오늘 하나오션 강하잖아요. 이게 리포트 영향으로 하나오션 움직이니까 덩달아 간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지 일단 조선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지금 어떤 자리라고 평가하실지. 네, 하나옵션도 한때 시장에서 평가는 네. 비싸다. 맞아요. 대부분의 비싸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산업은행 지분 아직 남았다. 오보행 이슈가 있다였는데 그게 메리트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건 증권사 이름이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나왔어도 너무 떨지 마라. 갖고 있으면은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차피 산업은행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그러면 그냥 자기네가 밀어버리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 보통 보면은 그럴 때 고가 때 나옵니다. 신고가 영역이나 새로 나올 때 그래도 가장 최적의 가격 조건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 뭐 조선방송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좀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체만 되면 사야 될 대표적인 섹터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이제 오스탈 지분 인수가 19.9%까지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그룹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증설하는 의미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독이 이제 많이 차 있는 상황 쪽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쪽들은 거기서 캐파 증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또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한국이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우리 지금 고부가 가치 선 세야 되는데 컨테이너선 우리한테 와도 뭐 그냥 안 와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다 86% 이상 다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왠지 저기서 배를 맡기게 되면은 또 수수료 내야 될 거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비싸도 한국 쪽에서 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이득일 것 같아. 그런 쪽에서 올해부터는 한국에도 컨테이너선이 막 들어오죠. 네. 근데 그거 잘 보시게 되면은 컨테이너선의 엔진이 친환경 엔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추진선이나 친환경 엔진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변화가 같은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되겠죠. 그러면 비싼 거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쪽으로 한국은 약간 좀 거드름 피우면서 이제 받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괜찮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엔진이죠. 네,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부터는 또 준비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 상선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전략 상선단이라고 해서 상선을 되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가라앉더라도 계속 많이 보내겠다. 이내 전술이죠. 이런 쪽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거기서 약간 많이 흥했다가 그다음부터 미국의 여러 가지 사정상 존스 액트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위축됐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전시에는 다 일반 상선이 군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네, 군수 지원함으로 바뀝니다. 네.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현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일본 아니면 한국이거든요.
동맹이다 보니까 그럼 그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막 차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진다. 그러면은 잘 JAL 사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도 되는 모멘텀 있는 쪽으로 조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엔진이 포인트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황 팀장님과 통화하셨나 봐요. 오늘 황 팀장님께서 원픽을 가져와 주셨는데 역시 엔진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서 이 원픽 종목을 가져오셔서 원픽 먼저 듣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 이어갈게요. 원픽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뭐 말씀 다 하셔가지고요. 뭐 사실 상장된 엔진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없는데 오늘 뭐 당연히 뭐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쪽으로 계속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기자재가 뭐 투자 논리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사실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사에도 올해 초부터 이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결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를 한국과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 양쪽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HD 현대마린 엔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도 꽤 오랫동안 나왔고요. 이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하나오션이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오랫동안이라긴 좀 그렇지만 한 몇 달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또 삼성중공업도 이제 시세를 좀 다시 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도 지금부터는 충분히 보셔도 되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LNG 관련해서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나 뭐 세진중공업 다 좋은 흐름인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 뭐 다른 화장품이나 엔터나 뭐 지금 최근에 뭐 가상화폐 그다음 대통령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주로 인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소홀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괜찮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바라볼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버티는 주식들이 사실 센 주식입니다. 주가를 누가 계속 떨어지지 않게 사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 에너지 응축되는 시점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이제 6월달 이제 중순 넘어가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선 쪽에 다시 한번 또 주도주를 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선주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서 조금 더 베타가 높은 현대마린 엔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황 팀장님, 방산도 같이 네. 짝꿍이니까 조선과 방산이 주도력으로 움직였다가 어제 훨씬 더 방산이 강하긴 네.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비슷하게 시나리오 가져갈 수 있나요? 기간 조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수주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면 조선과 비슷하게 방산에 대한 메리트도 하반기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맞습니다. 아니 달라요? 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 세 개가 시장에서 계속 방산 쪽에서는 주도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섹터도 사실 뭐 특별한 악재나 뭐 특별한 뉴스거리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주식 달리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스키즈가 나오고 있는 섹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뜻 손이 안 나가실 위치예요. 네, 손이 손뜻 안 나갈 위치는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더가라는 경험을 주도주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주도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한 주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뭐 손절할지어도 할지어도 한번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신고가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방산 섹터는 특별한 코멘트보다 지금 이제 버블일 수도 있거든요. 뭐 주가 어떻게 판단을 차지 또 다르겠지만 해석은 일단은 뭐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정찰병이라도 보내보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강한 쪽에 대해서 키워드 저희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 오늘 움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눌렸던 쪽은 지금 어떨까요? 저희 중동 리스크 이 관점에서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해요.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정유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스 관련주로 해서 간간히 움직이긴 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소매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최근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짜리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오후에는 이런 이슈 종목들이 운봉 전환이 좀 많아서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다만 협상 또 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 정유 섹터에 대한 시장 반응을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섹터 같거든요. 지금 오늘만 네. 이것저것 사고 막 하는데 정유까지 내가 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늘리라고? 아마 거의 지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체크만 한다라고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먼저 정유주가 움직였던 배경들은 한 일주일 전인가쯤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네. 지금이 바닥이다 리포트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장기간에 레벨 다운돼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유가 하락하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승기가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정제 마진이 갑자기 확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이 바닥이다. 5년 사이클 쪽에 바닥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물스물 유가가 이제 다시 박스권, 그러니까 55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제 65달러 위쪽으로 툭 튀면서 WTI 기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8달러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또 이란과의 또 얘기들 그게 또 하나의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고 또 하나는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시위가 격화되는 부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그런 쪽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반응들도 거기서 자극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유가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기지개를 피는 S5일 중심으로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정확히 보게 되면 올해 실적 개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관점이고 내년 가야 본격적인 실적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S5일 과거에는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죠. 네. 배당을 안 줍니다. 안 주나요? 아마 배당 수익률 0.2%일걸요 아마. 네, 그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지금 만약에 그러면 고배당이라도 믿고 버텨야 될 텐데 그것까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선제적으로 산다. 돈이 많아서 이걸 사고 저걸 사고 다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그래 그것도 한번 사보지 뭐 이런 전략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직 정유 쪽은 그냥 선뜻 손이 안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지주사 개념 쪽으로 본다면 GS겠죠.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 아니면 HD 현대나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확대 안 하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차이가 많으냐 이게 요즘은 관건이니까요. 굳이라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만이라도 황 팀장님의 의견 듣고 갈게요. 중동 리스크라는 키워드를 봐야 하나요로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볼게요. 오늘 뭐 관련주 앞서 대표님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뭐 지수가 조정을 받으려면 빌미가 될 수 있기에 관전 포인트로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리 신경은 안 써도 되는 이슈인지 한 번 더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굳이 해야 될까? 한다면 차라리 중소형 뭐 석유 관련 회사들 네. 매매를 하시긴 낫지. SA5일 대형주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스켓으로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보군에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이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고요. 매매 차익으로 노릴 거면 다른 중소형 가스 회사나 석유 회사가 낫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한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 장기 소외주입니다. 2차 전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한 오늘에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키워드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많이 빠진 것과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좀 다르겠지만 오늘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일단 테슬라발 모멘텀 로보택시가 있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과 이어서 갈게요. 앞서 조선 같은 경우 위치는 많이 다릅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시장 투자자분들은 숏스퀴즈에 대한 기대감을 언제나 좀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한 메리트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인지 오늘 빨간불 또 한 번 일제히 나오면 질문을 꼭 저는 드리곤 합니다. 어떻게 기대감 영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기대는 아직도 접어야 되는 구간일까요? 아니 이제 주가는 악재들은 대부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급락 나왔을 때 5월 말경에 이제 급락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시점이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매수도 그런 시점 이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플레이보다는 이제 확실히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숏스퀴즈와 커버링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닥에서의 상승이 나오면서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건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좀 능동적인 개념이고 네. 아까 이제 방산 개념에서 나왔던 숏스퀴즈는 손절의 개념이거든요. 공매도를 했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급하게 주가가 또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게 이제 카카오 쪽에서 숏 커버링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주에서 지금 2차 전지들도 이렇게 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5월달, 6월달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한국을.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비중을 그래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큰 주식들 위주로 지금 변동성이 좀 세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2차 전지 쪽에서 물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큰 주식들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또 수급 플레이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후순위로 매매하셔야 될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사볼 만한 위치는 되어가는 종목들이 뭐 포스코 퓨처캠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군요. 김민수 대표님께도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매 기법이 조금 다른지 또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좀 로보택시로 넘어갈 텐데 일단 대형주의 2차 전지라면 대응법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로보택시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네, 같이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얼마든지요.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 북미 쪽에서 캐즘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가뜩이나 지금 IRA 수정 법안을 통해서도 위축돼 있는 측면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보조금 다 됐고 이제 우리가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 활용도가 막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인식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쪽이 변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기존에도 그런 뷰는 유지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한국이 하는 쪽에서 LFP는 봐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몇 번 네.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다가 다들 관심이 없고 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고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나마도 약간 돌아서긴 하는데 항상 이쪽에서 뷰는 밀리면 사야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되는 쪽들이 맞고 이왕 보게 되면 LFP가 맞다. 왜냐면 지금 아마 로보택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가격을 더 다운시켜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들을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LFP를 탑재한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된 벤더인 파나소닉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쪽들 LG에너지 솔루션한테 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또 테슬라 입장으로는 ESS는 계속 키워야 되겠죠. 네. 계속 연간 100%씩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와 겹칠 수 있는 쪽들은 LFP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그쪽을 계속 주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LFP 양극재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연결시킨다. LNF입니다. 가격이 많이 밀리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쪽이고 음극재를 본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두 개를 축으로 보시고 하반기에 어떤 업황에 대한 변화가 로보택시가 좀 많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쪽들은 오히려 좀 더 시장보다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보시면서 흐름들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격 종목의 흐름을 일단 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가진 종목군 가운데 어디가 가장 강한지를 봤더니 오전부터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긴장 완화 신호가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시작해서 하게 될까요? 황 팀장님, 먼저 이쪽 봐주세요. 저희 현대건설 이야기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자, 오늘 나오는 이슈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계속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경협 가운데 큰 종목도 분명히 대형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도 있고요. 어느 포인트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현대건설, 뭐 제철, 현대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뭐 모나용평이나 뭐 아난티, 오늘 네. 제일 센 게 아난티겠죠. 이제 그런 과거에 그 남북 경협 이제 2018년도 여름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부산 산업도 있네요. 종목들 위주로 역시나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수혜주로 보기에는 너무 엮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많이 없어진 기업들도 좀 있지만 시기가 좀 많이 지나긴 했죠. 네,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인정하고 매매를 해야 될 건데요. 사실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아요. 간밤에 오늘 사실 뭐 간밤에 이제 북한 대사에서 이제 트럼프의 친서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시간에서 세게 올랐다가 오늘 좀 오전에 좀 안 좋을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는 네. 시장은 역시나 우호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매기엔 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확성기도 철수하고 하면서 이제 남북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사실 베팅의 영역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관계가 좋아져서 뭐 DMZ 평화공원이 생긴다던가 뭐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정말 큰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보기는 하겠죠. 다만 아마 주가는 작은 종목들, 부산산업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셌던 종목들이 더 관계가 없었을지라도 아마 시장에서는 많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서 뭐 안 갖고 있다고 해서 포모 느끼실 필요 없고요. 한번 섹터별로 종류별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눌림목 나올 때 잘 공략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때 2018년 여름의 기억은 그때 모든 주식이 다 남북 경협이었어요. 그 주식만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는 일단 한번 체크해 두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는 명언까지 남겨주셨네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리트 대표님도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뭐 내수로 엮인 종목들, 뭐 다른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떻게 골라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 가진 종목군이 그나마 전략적으로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부 정책 관련된 쪽에선 관심 많습니다. 네. 관심 많고 그쪽에서 집중하는 건 맞는데 뭐 단적으로 어제 그 얘기 나오면서 넥스트레이에서 막 사가지고 또 오늘 와가지고 막 팔고 막 이런 거는 안 한 티죠. 예, 네. 하긴 하겠는데 솔직히 여기서 뭘 끌고 가거나 여기서 집중해야겠다. 화력을 여기 집중하겠다라는 섹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테마를 볼 때 핵심은 물론 이제 앞으로 바뀔 거에 대한 소지들을 막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근데 핵심적인 거는 정책이 굳혀야 되고 거기다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이쪽으로 예상했던 것만큼 적어도 예상했던 것만큼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게 섹터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제일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뭐 ICBM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는 과정 쪽에서 러시아랑 지금 손잡고 있는 단계 쪽에서 이거를 갑자기 뭐하고 한국하고 뭐 이렇게 다시 관계 개선이 나온다.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루 이틀 매매 끝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정책주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셨네요. 두 분의 의견까지 다 종합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